동의보감에 백세갱이라고 불렸던 음식이 있습니다. 100살까지 살게 해주는 국이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지금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겨울 냉이로 끓인 국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입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냉이, 사실 진짜 보물은 바로 뿌리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직접 실험으로 확인한 간 건강효과부터 동의보감에 기록된 눈을 밝게 하는 비밀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겨울 냉이 뿌리가 봄 냉이보다 더 좋은 과학적 이유, 둘째 뿌리에만 집중된 핵심 성분 콜린의 놀라운 효능, 셋째 제대로 먹어야 효과 보는 섭취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이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풀이지만 사실 조선시대의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입춘이 되면 반드시 오신반이라는 음식을 올렸는데요. 오신반은 냉이, 달래, 쓴바귀, 미나리, 부추 이렇게 5가지 봄나물로 구성된 요리입니다. 여기서 냉이가 가장 첫 번째로 꼽힌 이유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냉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달며 독이 없으며 간 기능을 도와서 간에 해독작용을 한다. 냉이로 국을 끓여 먹으면 피를 간에 운반해주고 눈을 맑게 해준다. 조선시대 농업서인 산림경제에도 성질이 따뜻해 위장을 보호하고 간에 좋으며 눈을 밝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도 냉이국을 백세갱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100세까지 살게 해주는 국이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냉이의 건강 효능을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이는 봄나물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냉이는 가을에 싹을 틔워 겨울 동안 땅속에서 기운을 모으고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월년초입니다. 그래서 늦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 겨울을 견딘 냉이가 영양과 향이 가장 진합니다. 특히 겨울철 추위를 이겨낸 뿌리에 영양소가 더 많이 농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냉이 뿌리의 핵심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최효경 박사팀은 세포와 동물 실험을 통해 냉이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연구 결과 냉이 추출물을 처리한 간세포에서 지방 축적이 억제되었고, 쥐 실험에서도 냉이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간 조직과 지방 조직의 지방구 수와 크기가 효과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감소 효능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성분이 바로 콜린입니다. 냉이 뿌리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특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다른 물질로 바꾸어 혈액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콜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리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여기서 잠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콜린은 미국 의학협회에서 1998년에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공식 지정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체내에서 거의 생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냉이 뿌리가 이 콜린의 좋은 공급원인 것이지요. 두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냉이에는 비타민O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국가표준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냉이의 베타카로틴은 100g당 939 마이크로그램이며 삶으면 1655 마이크로그램으로 증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O로 전환되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야맹증이나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본초 강목에는 갑자기 눈에 충혈이 생기고 아프고 눈알에 모래가 낀 듯한 증상에 냉이잎과 뿌리를 찧어낸 즙을 눈에 점안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옛 선조들이 눈병에 냉이 뿌리를 활용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냉이에는 체내에서 주요 대사 과정과 면역체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체내 성장과 발달, 항산화 방어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냉이에는 비타민C가 1회 분량
50g에 하루 권장량의 37%나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돕고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효능은 뼈 건강입니다. 냉이에는 1회 분량 50g당 하루 권장량의 28%에 해당하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여성, 임산부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 방지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뿌리에 칼슘이 많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봄나물과 비교해 볼까요? 농식품 정보 누리 자료에 의하면 100g 기준 냉이의 단백질 함량은 3.4g으로 달래 1.9g, 두릅 2.4g보다 높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100g당 5.3g으로 달래 2.9g의 약 1.8배입니다. 채소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냉이입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65세 박 모 씨는 평소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자주 침침했습니다.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냉이를 뿌리째 넣어 된장국을 꾸준히 드셨는데요. 석 달 정도 지나니 눈이 한결 맑아진 느낌이 들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냉이의 효능을 체감하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냉이 뿌리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냉이의 향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뿌리를 버리면 핵심 영양소인 콜린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습니다. 최적의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 때입니다. 냉이 된장국이나 냉이죽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50g에서 100g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반찬이나 국으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냉이 된장국입니다. 냉이 속 무기질은 끓여도 파괴되지 않을 뿐더러 오래 끓일수록 진한 향이 우러나옵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냉이를 뿌리째 넣어 끓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냉이 무침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뿌리가 살짝 무를 정도로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짭니다. 고추장이나 된장 양념에 버무리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냉이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냉이전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냉이를 섞어 부치면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별미가 됩니다. 기름에 조리하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흡수에도 좋습니다. 보관 방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냉이는 흙이 묻은 상태로 키친타월이나 비닐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2일에서 3일은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짜고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냉이 고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잎의 색이 짙은 녹색이며 잎과 줄기가 자그마한 것이 좋습니다. 향은 진하고 꽃대가 올라오지 않은 연한 것을 고르세요. 뿌리가 곱게 뻗고 잔털이 적으며 너무 굵거나 단단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누런 것은 수분이 적어 말랐다는 표시이니 피하세요. 경제성 면에서도 냉이는 훌륭합니다. 다른 건강식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뿌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제철에 구입하면 더욱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냉이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음식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냉이와 소고기를 함께 넣어 된장국을 끓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냉이의 아미노산과 소고기의 단백질이 만나 기력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콩가루입니다. 냉이나물을 무칠 때 콩가루를 뿌려주면 냉이 특유의 쓴맛이 줄어들고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냉이의 영양소가 시너지를 냅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냉이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으면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연령대별로도 활용법이 다릅니다. 40대부터 50대는 피로 회복과 간 건강에 초점을 맞춰 냉이 된장국이나 냉이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60대 이상은 뼈 건강과 눈 건강을 위해 칼슘 흡수를 돕는 기름과 함께 조리한 냉이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냉이 볶음이나 냉이전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이 차고 팔다리에 서늘한 기운을 자주 느끼시는 분은 냉이를 많이 드시면 몸이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냉이에는 칼슘 함량이 많습니다. 체내에 결석이 있으신 분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냉이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혈액 응고를 돕는 비타민 K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약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냉이 섭취를 피하시거나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냉이를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불면증이나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들이나 길가에서 직접 냉이를 채취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나 공원, 하천변에서는 중금속 오염 위험이 있으니 피하시고 농약을 사용하는 농지 근처에서도 채취하지 마세요. 가급적 재배된 냉이를 구입하시거나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것을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도 냉이를 먹어도 되나요? 네, 냉이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뇨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적정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냉이를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냉이에는 약한 독 성분이 있어서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향과 색이 더 진해지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겨울에도 냉이를 구할 수 있나요? 네, 냉이는 가을에 싹이 트기 때문에 11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겨울철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냉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겨울을 버틴 냉이가 향이 더 진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냉이차는 어떻게 만드나요? 냉이를 뿌리째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물에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향이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뿌리와 잎을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이 된장국입니다. 재료는 냉이 300g, 멸치 6마리, 다시마 1조각, 소고기 100g, 된장 40g, 다진 파와 마늘 약간입니다. 냉이는 뿌리가 굵고 잎이 싱싱한 것을 골라 누런 떡 잎은 떼어내고 잎과 뿌리 사이에 검은 것을 칼로 긁은 뒤 잔털을 다듬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습니다. 냄비에 물 800ml를 넣고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20분 정도 우린 뒤 건더기를 건져내고 된장을 풉니다. 소고기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줄여 10분 정도 끓이다가 씻어둔 냉이를 넣고 다시 끓입니다. 냉이가 익으면 다진 파와 마늘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간편 활용법도 있습니다. 냉이를 데쳐서 소분 포장해 냉동해 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된장찌개나 국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냉이 페스토를 만들어 두셨다가 파스타나 빵에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을 견딘 냉이 뿌리에 핵심 성분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냉이는 채소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해 눈 건강과 면역력에 좋습니다. 셋째, 뿌리까지 함께 조리하시되 몸이 찬 분이나 결석이 있으신 분,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마트에 가시면 겨울 냉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냉이 된장국 한 그릇 어떠세요? 뿌리까지 넣어 끓이시면 향긋한 향과 함께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 즐겨 드시는 냉이 요리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